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의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마침내 공개한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부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0에서 5로 대패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며 승점도 얻지 못한 한국 선수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후 한국 축구는 암흑기를 겪었고 2000년 레바논 아시안컵에서도 3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8강 진출과 레바논 아시안컵 우승을 동시에 달성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대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면 한국이 처음으로 16강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1998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의 자크 산티니 감독을 영입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부임 당시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을 장기 합숙 훈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K리그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또한 한국 특유의 위계질서 문화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명보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천수에게 홍명보를 명보야라고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최연소 선수였던 이천수가 선배인 홍명보를 반말로 부르게 함으로써 팀 내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홍명보를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홍명보는 당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였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개인의 실력보다는 팀을 위한 희생과 기여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런 기준에서 홍명보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를 여러 차례 질책했고 심지어 대표팀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끝내 변화하지 않았고 스페인과의 8강전 이후 술자리를 가지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4강전에서 홍명보의 실수로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후반 30분경 홍명보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발락에게 기회를 허용했고 이는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홍명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의 영웅인가? 아니면 팀을 위험에 빠뜨린 배신자인가? 이제는 홍명보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당시 해설을 맡았던 최승희 아나운서의 도핑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승희 아나운서는 생방송 중 흥분한 모습을 보여 도핑 의혹을 받았지만 이는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보고 기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남겼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혁신적인 리더십, 홍명보를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과 논란,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 있었던 갈등과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추구했던 팀워크와 헌신의 가치, 그리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 했던 혁신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시에 스타 선수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인의 재능과 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과거의 교훈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할 때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나 비난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2002년의 신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